수능을 봤는데 9등급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공부를 했다면. 9등급 받을 수 없는 등급이에요. 내가 만약에 9등급 받잖아요. 그거는 그냥 백지를 내었거나 아니면 하나로 찍어도 9등급이 안 나와요. 진짜예요. 하나로 찍어도 9등급이 안 나와. 9등급이 안 나,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로 찍어도 9등급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정답을 다 피해서 찍은 거야. 그것도 능력이에요. 정말 재수없는 능력. 거기서 다 쓴 거야. 그럼 앞으로 인생에 재수없을 일은 좀 적겠죠. 그래서 좋은 럭키한 삶을 살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 정도는 그냥 미분하는 방법을 외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4번을 한번 해보시고 다 되신 분은 뒤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쉬운 문제는 없어서 뒤에가 되게 간단한 문제, 간단한 내용이어가지고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미분하셔가지고 값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한 사람들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건조해? 아니야? 약간? 근데 건조해서 이게 목이 너무 아픈가 싶어가지고 가습기를 놔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은 간단한 거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배우잖아요. 그럼 삼각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분을 다 해. 그리고 나서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미분을 해야 돼서 또 막 나눠져 있는 미분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미분하는 방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분법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공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에 대한 100% 이해가 없어도 이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즉 내가 미분이 뭐냐라는 말에 대답을 전혀 못해도 미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분을 몰라도 미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공식을 외워서 그냥 쓸 거니까. 그래서 미분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분은 그냥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원래 구하려면 정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법을 만드는, 미분법에 대한 공식을 만드는 방법은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써놓고 나서 나중에 안 써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도함수의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함수의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흔히 말해서 킬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88점이 되기 전까지는 도함수의 정의를 몰라도 좋으니 제발 미분법의 공식이라도 잘 외워서 미분이라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다 보면 이런 거죠. 미분을 자꾸 하다 보면 미분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선생님도 계속 수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수학 문제 풀어주고 애들 막 뭐 시키고 이렇게 잘 풀게 하고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수학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더 이제 나이가 들겠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 70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만큼 넓어졌을 때, 하지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을 때 또 생각하겠죠. 삶이 뭘까?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뭣도 모르고 살아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고수의 반열에 오르면 벼가 익을 때가 되면 그게 뭘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고 이게 뭔지 알아야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약간 결벽증적인 성향은 버려야 돼요. 네, 결벽증적인 성향.
수학을 접할 때 약간 수학에 대해서 결벽증 같은 생각을 가지면 절대 뒤로 못 가요. 그럼 결국 진도를 못 따라잡아. 결국 뒤쳐져.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적당히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했는데 그 등비급수 도형 활용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어렵죠? 예. 안 되면 일단 덮고 가는 거야. 예. 그 유명한 타짜의 대사도 있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요새 많이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그냥 묻고 가는 거야. 예. 묻고 가는 거예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야, 도함수 정의가 뭔지 몰라도 돼. 도함수가 뭔지 몰라도 돼. 미분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예, 이런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서 미분을 배워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막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막 이런 그래프, 막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 이런 그래프를 식의 계산을 통해서, 즉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아는 게 당연히 좋지만 몰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다음에 나오는 미분법의 공식들, 그리고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공식들이 나와요. 그것들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암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리라고 해요.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가 뭐냐? 다시 정의합니다. 자, 시컨트 세타는 뭐죠? 시컨트.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의 역수죠. 자, 코시컨트 세타는 뭐죠? 사인의 역수죠. 사인의 역수. 자, 얘는 탄젠트의 역수거든요.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두 번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사이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성질, 그래프, 최대최소,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이것도 각변환, 한동안 안 해서 좋았겠죠? 각변환. 하지만 각변환 다시 나온다. 그래서 머릿속에 옛날 각변환 어떻게 했더라? 2분의 파이가 붙으면 바꿨고 2분의가 안 붙었으면 안 바꿨다. 뭐 사분면은 원래 있던 사분면의 부호를 따른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성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프,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이거 탄젠트 그래프 선생님이 미쳤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이거 구간 나눠가지고 어디서 최대 갖고 어디서 최소 갖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 값을 찾는 그런 과정. 그래서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에 대응이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해서 다시 들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세요. 기억을 찾아와. 막 꺼내. 막 지금 막 서랍 안에 막 서랍 안에 막 이상한 거 막 다 이렇게 있잖아요. 막 슉 있으니까 막 치워서 막 찾아. 뭐였지?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죠? 네, 너무 부담스럽나요? 네, 앞으로 여기 안 보고 얘기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